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신미지 간사입니다. 아시아 TMI 걸프 지역 이야기 2부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어밍란 단국대학교 자유교양대학 교수님 다시 모셨고요. 황수영 평화국제 팀장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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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지난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어요. 네, 그렇죠. 좀 6개 국가를 수룩 다 듣고 나니까 저희가 또 궁금한 게 더 많아졌습니다, 선생님. 선생님께서는 걸프 지역 여성에 대한 연구도 하셨는데요. 이건 진짜로 별로 흔치 않은 네. 연구여서 제가 너무 책을 읽으면서 재밌게 읽었거든요. 2018년에 쓰신 책 걸프를 알다 변화하는 아랍의 라이프 스타일과 부상하는 우먼 파워라는 단행본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세요. 네, 걸프 여성들의 이야기를 선생님이 이제 써주셨는데 요걸 이제 저는 청취자들께도 소개를 해주고 싶어서 약간 선생님이 그러니까 걸프 지역 여성들의 지위 변화나 약간 환경 변화, 그러니까 상태 변화? 네, 이런 걸 좀 지적해 주는데 그게 재밌었는데 오일머니 유입 이전과 이후가 좀 확연히 달라지는 걸로 보이더라고요, 선생님. 네, 가장 큰 사회 변화이기 때문에. 오일머니가요. 네. 네. 그래서 그거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예. 저 이제 그 걸프 지역 여성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공부를 시작한 게 한 10년 전이었어요. 저희 연구 프로젝트를 이제 받게 되면서 이 지역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고, 그 이전에는 이제 다른 국가, 중동의 뭐 이집트나 이런 데를 했었는데, 이 지역 여성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하니까 자료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중동 여성 하면은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아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우디아라비아에 이렇게 들어가서 연구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중동 여성에 대해서 무슨 자료를 가지고 오기도 힘들고, 그래서 기록된 자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이제 1980년대부터 이제 연구가 서서히 이제 진행이 됐거든요. 근데 그 연구에 의하면 공통적으로 이제 그 중동 국가, 특히 이제 걸프 국가의 사회 변화에 가장 큰 획을 긋는 게 오일 달러 유입으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일 달러가 유입되기 전과 유입된 후의 여성의 지위가 어떻게 영향을 미쳤느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설득력 있게 논리를 전개한 그 학자가 한 명 있는데 마이클 로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냐면은 그 The Curse of Oil, 오일 curse, 그 오일의 저주라고 하는데, 저주. 예. 그 중동 지역 여성이 특히 이제 걸프 지역 오일 달러를 벌어들이는 이 국가의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낮은 거는 이슬람이 아니고 바로 오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그 전에 오일이 막 이렇게 발견되기 이전에 1930년대 40년대로 한번 돌아가 보면은 여성들이 지역 사회에서 이제 남성들과 함께 그 가정을 이끌기 위해서 굉장히 큰 공헌을 했어요. 예를 들면은 남성이 특히 이제 걸프 국가는 바다에 접해 있기 때문에 먼 곳에 나가서 원양업을 해야 된다거나, 진주를 따러 바닷속에 잠수하러 들어가야 된다거나, 이런 일을 하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바닷속에 들어가면 상어가 나타나서 뭐 남편을 데려가기도 하고, 먼 곳에 갔던 남자가 남편이 못 돌아오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여성들이 생계를 꾸미는 그런 주역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뭐 바느질하면서 돈을 좀 벌어오고, 아니면 좀 잘 사는 집 가서 좀 일도 좀 해주면서 돈도 좀 벌어오고, 이런 식으로 가게를 이끌었는데, 오일 달러가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국가에서 그 정부 차원에서 복지를 이제 막 제공을 해줘요. 그러면서 이제 직장도 제공해주죠. 공공기관 설립해가지고 자국민들 남성을 고용해서 이제 월급도 충분히 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남편들은 과거에는 여성들이 밖에 나서 일하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했죠. 왜냐하면은 자기가 없는 그 공간을 여성이 메꿔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자기가 집에 있고 또 게다가 인컴도 충분하고 이랬을 경우에 더 이상 아내가 밖에 나가서 일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집에 있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이슬람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어머니나 아니면 아내의 상을
이제 구현하기 원했던 거죠. 네. 그러면서 여성들이 점차 이제 밖에서의 그 활동보다 집 안에 머물게 되고 이것이 이상적인 여성상으로서 이제 자리 잡게 되는 게 그 오일 그 컬스를 주장한 로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성이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그 돈을 벌어잖아요. 임금 노동자로서. 네. 그러면은 그 민주화나 권리를 내세울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인데 여기서는 그러지 못한다는 거를 좀 음. 날카롭게 지적해서 저는 꽤 흥미롭게 읽었던. 그러게요. 보통은 다 저기 이슬람 국가여서 저렇게 여성들을 못 움직이게 하나 했더니 근데 알고 보면 뭐 물론 그런 면도 있겠지만 오일머니가 들어오면서 그렇게 된 영향이 있다라고 네. 지적해 주신 거죠. 네. 그럼 오일머니 이후에는 계속 이렇게 좀 많이 갇혀 있고 이게 또 이제 계층마다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지역을 굉장히 중심으로 이제 봐야 될 문화 코드가 체면, 명예 문화 코드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눈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나라랑 좀 비슷해요. 그렇죠. 체면 공부하다 보면 우리나라랑 상당히 비슷한 게 네. 많아요. 우리 딸이 뭐 하나, 우리 엄마가 뭐 하나.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중산층이나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딸을 이제 열심히 공부시켜도 그냥 집에 있기만을 원해요. 이슬람의 그 이상적인 여성상을 집에서 이제 실현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지만 돈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녀를 국내에 있는 대학이 아니라 해외 대학으로 이제 공부를 시키죠. 공주님처럼 그래서 영국 와서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서 서구에서 공부하고 한국에 집이래. 한국에 아니 걸프 지역에 자국에 들어오게 되면은 선생님이 지금 걸프 지역과 한국 그러니까 동화됐나 봐요. 네. 자국에 들어오게 되면 의사나 교수나 이런 명예로운 직장을 그쵸. 구하게 되잖아요. 이러면 자기 집안을 또 명예를 이렇게 드높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류층은 오히려 이제 과거에 5.1달러가 들어오기 이전에는 상류층 여성들은 집안에 있으면서 이제 돈 벌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 저소득층 여성들은 좀 돈 벌어야 되니까 밖에서 활동을 많이 했고 상류층에 갇혀 있었던 반면에 반대가 돼. 이제 5.1달러 이후에는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예, 그런 특징이 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계층에 따라서 좀 다르게 이해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선생님 이 책에서 2011년에 발발한 아랍의 봄이 여성의 삶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또 짚어주시기도 했는데요. 또 BBC가 아랍의 봄이 예상치 않았던 실대 결과에서 아랍 여성을 혁명의 피해자로 지목하기도 했다라는 사실도 언급을 해주셨어요. 아랍의 봄이 걸프 지역 여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네, 그 BBC하고 톰슨 로이터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화 운동에 남성과 여성이 같이 참여해서 길거리에서 막 이렇게 저항을 하면서 민주화를 일으켰다.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그림으로만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여성의 사회적 참여, 그 지위가 굉장히 낮아진 거를 방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집트 같은 경우에 광장에 민주화를 외쳤던 여성들이 경찰로부터 이제 처녀성 검사를 받아야 됐어요. 광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니까. 처녀성을 네. 검사를 받는다고요?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길거리에서 여전히 여성에 대한 존중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성희롱.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집트에서 1년 정도 2001년도에 살았었어요. 근데 그때 길거리가 굉장히 나가기 무서운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언제 손이 쑥 들어와서 이제 저를 이렇게 확 때리고 가거나 만지고 가거나 이런 상황이지 몰라서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가지고 그때 제가 신경이 되게 예민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길거리가 좀 안전하지 않은 곳이었어요. 이집트에 대해서 그 기억을 떠올리면. 그런데 이집트에서 민주화 혁명이 있고 났는데 여전히 그런 상황은 지속된다라는 거죠. 그런 거에 반해서 걸프 지역은 오히려 좀 환경이 나아졌다라는 이제 보고가 있는데 일단 사우디 굉장히 보수적인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를 보면은 여성이 2015년도에 지방선거에서 그러니까 선거권 참정권을 부여받았고 15년에 참정권을 받은 거죠. 굉장히 늦었죠. 네. 근데 그 전에도 남성들한테도 선거권 없었어요. 그러니까 굳이 선거를 안 해. 그렇죠. 왜냐하면 통치 가문이 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선거권 그러니까 국가를 감시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슈라 위원회라고 우리나라
국회와 비슷한데 국회보다는 자문기관에 더 비슷해요. 그래서 슈라위원회가 1992년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설립됐는데 여기는 이제 뭐 의회도 없고 뭐 국회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왕이 이렇게 지명을 한 사람들이 슈라위원회 멤버가 돼요. 150명. 그 법을 만드나요, 그 사람들이? 법보다 자문이죠. 아, 그냥 자문만 예, 해줘요? 자문. 권력이 있는 게 아니라 자문을 해주는데 한 150명이 멤버인데 그중에 20%인 30명이 여성으로 채워지게 되고요. 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랍의 봄을 페이스북 레볼루션이라고도 해요. 젊은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서로 연대해 가지고 정권을 이제 바꾼 사례잖아요. 이제 걸프 여성도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서로 이제 목적이 같은 사람들끼리 연대하면서 정부에 요청할 건 요청하고 이제 바꿀 거는 바꾸고 이런 것들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서 오히려 굉장히 답답하고 보수적이었던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이렇게 살금살금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고 따라서 걸프 아랍의 봄이 걸프 지역에는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특히 여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 다른 아랍 국가들은 조금 뭐 여성이 혁명의 피해자일 수 있다라고 했지만 걸프 지역은 조금 더 그렇지는 않다. 네,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그 책에서 선생님이 현재 여성들의 삶에 대해서도 주목해 주셨는데 걸프 워머노믹스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개념을. 요건 어떤 의미고 이 변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워머노믹스는 워먼 플러스 이제 이코노믹스 해서 이제 이게 합성된 단어인데 워머노믹스는 일반적으로 이제 좀 자산이 있어가지고 소비 파워를 갖춘 여성들의 그 소비력에 대해서 이제 뭐 연구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여성이 소비자로서 머물지 않고 이제 임금 노동자가 되면서 경제력을 갖추고 경제 활동이 왕성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소비와 생산의 주체 또는 이제 구매 결정권자로서 이제 역할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누구에게 종속된 게 아니라 주체로서 경제 활동에서 활동하는 여성인데 이거를 제가 이제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경제. 그래서 여성도 경제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특히 지금까지 소외되었다고 알려진 걸프 여성도 경제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하고 싶어서 걸프 워머노믹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어쨌건 지금 현재는 예전보다는 훨씬 더 여성들의 그 뭐랄까 주체성 이런 게 좀 많이 높아졌다고 봐야 될까요, 선생님? 네, 근데 이게 저는 사실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 부분을 보고 싶어서 그렇게 된 거지 그 전에도 여성들은 굉장히 주체적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이제 안 보고 사회가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여성들은 이렇게 변화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 전부터 굉장히 주체적인 여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걸프 지역에서도요. 네, 네, 맞아요. 저희가 원래 갖고 있었던 편견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은 좀 더 나아지겠지 뭐 이런 정도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 원래도 주체적이었던 거지만 지금 더 주체적이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걸프 지역들은 돈을 이제 여성들을 위한 상품 같은 게 훨씬 더 많아지고 뭐 막 그렇게 되고도 있는 건가요, 선생님?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여성의 소비 영역이 이제 드러나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여성들이 임금 노동자가 되고 하니까 자기를 위한 소비를 많이 해요. 그래서 사우디에서는 그럼 여성을 위한 차도 그럼요. 여성들이 그러니까 차를 이제 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성 그거에 관련된 직업이 막 파생이 돼요. 예를 들면 여성 운전을 이제 교육시키는 사람이 여성이어야 되고 그리고 여성들을 위해서 그 적당한 차가 있어야 되고 보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차를 새로 산 여성들이 차 수리를 맡길 때 또 이제 그 새로운 영역이 이제 확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성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네, 그래서 여성 교육, 그러니까 자동차 교육을 시키는 사람. 왜냐하면 자동차 교육 시킬 때 우리 여성 반드시 동석을 해야 되는데 모르는 여성과 그러니까 모르는 남성이 그 여성과 함께 있으면 안 돼요. 관습법적으로. 그래서 여성들이 과거에는 그 사우디아라비아 동부 지역이 그 바레인하고 다리로 연결돼 있어요. 거기에서 운전면허 따가지고 동부에서
감시 밖에 심하지 않을 때는 그냥 운전하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운전면허가 없이 그냥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그냥 통용되는 그런 하나의 이야기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여성이 사회차를 참여를 하면서 지금 자동차 말씀하셨는데 화장품도 더 사야 그렇겠죠. 되고, 그리고 옷도 사야 되고, 신발도 사야 되고, 가방도 이렇게. 사야 되고. 그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샤넬백. 게다가 여성이 사회 참여를 하면은 그 빈 공간을 누군가 채워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가전제품 이런 것들도 로봇 청소기. 아, 그럼요. 네. 이어서 이 걸프 지역 문화 궁금하거든요, 선생님. 네. 한번 지역적인 특성도 있겠죠? 그리고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지난 시간에 선생님 말씀해 주셨듯이 6개 국가가 다 다른 면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네, 이 맞습니다. 걸프 국가들을 이해할 때 길잡이가 될 만한 이 특징들, 문화적 특징, 그리고 네. 현재에 조금 더 눈여겨봤으면 좋겠는 특징이 있다면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제가 지난 시간에 걸프 지역 설명할 때 용광로라고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겉모습은 현대화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전통고 관습은 또 존재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걸프 지역 갈 때 뭐 중요한 점, 길잡이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남성과 여성의 공간이 구분되어 있고 그들의 역할,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좀 구분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래도 좀 많이 유연해지긴 했는데 제가 과거의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네. 그 2005년도쯤이 됐어요. 제가 쿠웨이트를 이제 현지 조사를 갔는데 당시 이제 그 도서관에 이제 들어갔더니 여기는 텅텅 비었어요. 봤더니 거기는 그 남성들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었고 또 식당을 들어갔는데 텅텅 비었어요. 봤더니 남성들 몇 명만 앉아 있더라고요. 남성들만 앉아가지고 밥을 먹고 있는데 그 벽 같은 데 가려진 그 옆에로 들어가면은 여성들이 엄청 많이 여학생들이 앉아가지고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우글우글 그 소리를 따라서 가봤더니 거기 통과하니까 이제 여성들만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도서관, 밥 먹는 카페테리아 이런 곳이 다 분리가 돼 있고, 예, 분리가 돼 있고 또 이제 제가 또 하나 경험했던 거는 저 이제 남편도 같은 전공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쿠웨이트를 한번 현지 조사를 같이 간 적이 있었는데 너무 좋겠다, 선생님. 네, 좋습니다. 같이 연거로 다니시고. 예, 좋아요. 싸움도 많이 하시고. 싸움 별로 안 합니다. 네, 그 쿠웨이트를 갔는데 베두인한테 초대를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베두인 하면 사막에서 막 이렇게 있는 사람들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 베두인은 그렇지 않고 쿠웨이트 정부가 이제 도시화 정책을 펼치면서 사막에 있는 베두인들을 다 이제 집을 이제 지어주면서 여기 살라고 정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베두인들은 이제 주중에는 시내에 있는 도시에서 그 도시에 있는 자기 집에서 생활하다가 주말이면은 그 야영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텐트로. 그러면 자기 텐트가 있는 곳에 자기 땅이 다 있고요. 이 땅을 구분하기. 세컨하우스. 뭐예, 그렇죠. 우리 주말마다 캠핑 가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돼요. 주중에는 도시에 있다가 주말에는 이제 자기 원래 있던 사막으로. 네, 자기 땅, 자기의 가문이 소유하고 있는 그 땅으로 가면 되고 가끔 가다가 쿠웨이트 사막을 막 도로를 가다 보면은 팻말이 써 있어요. 자세히 누구누구 땅. 누구누구 패밀리 땅. 역시 사막도 땅을 나눠서 갖고 있군요. 그럼요. 그래서 또 흥미로웠던 게 가끔 가다 보면은 굉장히 큰 또 팻말이 써 있어요. 자세히 들어보면은 누구누구 패밀리의 딸이 누구누구 패밀리 아들과 결혼하니 관련된 사람은 초청하니까 오시오. 이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베두인 그 사막 문화를 이제 좀 느낄 수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남편하고 초대를 받아서 갔던 집이 이제 시내에 있는 집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남편은 이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고 저는 다른 문으로 들어가라고 안내를 해주는데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없었으니까 남편하고 한번 헤어지면 연락을 할 길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은 뭐 로밍 되고 뭐 데이터 전송 잘 되고 하는데 비둘기를 날리셨어요. 밤이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밤에 초대를 해요. 파티 같은 걸 다 밤에 하나 보죠. 네, 날씨가 더우니까 밤에 몇 시에 너희 집 갈까 하면 10시. 밤에 2시까지. 7시 아니고. 우리나라 밤하고는 또 달라요. 완전 밤이에요. 새벽. 네. 그래서 놀기 좋은 시간이죠. 그런가요?
그래서 한 10시쯤에 이제 갔는데 저는 이제 원래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다음날 일정이 있으니까 빨리 남편을 만나서 집에 들어와야 되는데 연락할 길이 없는 거예요. 네. 저는 이제 딱 들어갔더니 여성들만 있는 공간. 할머니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며느리가 있었고 딸이 있었고 손녀가 있었어요. 저쪽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랐고 그래서 이제 할머니랑 좀 얘기하고 있는데 너무나 이제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있는 공간에 가고 싶다 했더니 할머니가 안 된다. 남자들만의 공간이다. 그래서 어디? 그래서 왜 그러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렇게 아바야 쓴 그 전통 의상을 입은 할머니가 이렇게 다 입는 예, 거 더 말인가요? 검은색을 입은 할머니가 그래서 왜 그러느냐 해서 딱히 할 말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남편이 보고 싶다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그럼 자기가 아들한테 물어보고 오겠다. 그래서 아들한테 물어볼 수 있나 보죠. 예, 그래서 할머니니까 이제 엄마니까 이제 당연히 아들한테 이제 물어보라고 누굴 시켰겠죠. 네. 이제 갔다가 이제 왔는데 그래 너 가도 좋다 해가지고 제가 남편 있는 곳에 가서 어렵게 상봉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게 남성과 여성 간의 그 공간이 나뉘어져 있고 공간이 또 의식을 지배하잖아요. 남성의 역할, 유명한 말이죠. 예. 남성의 역할 할 수 있는 거 여성이 해야 되는 거 이런 거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관념적으로는 네. 하지만 사회 변화 와 함께 또 만약에 이게 생존과 관련되고 뭐 이러면은 다 유동적으로 바운더리는 있고 테라토리는 있지만 이것이 고정적인 게 아니라 유동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거가 이제 특징이죠. 그래서 중요한 게 요거 남성과 여성의 그 역할과 공간이 분리되어 있다라는 거가 특징입니다. 네. 뭐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뭐랄까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이것도 약간 좀 있잖아요, 선생님. 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막 다 돈이 많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도 되게 빈부격차도 굉장히 심한가요? 사회적으로? 빈부격차도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걸프 국가를 연구를 하는데 그 지역 사람들을 조금 만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국민이 별로 없고 주로 외국인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아랍에미리트 현지조사 간다, 뭐 카타르 현지조사 간다 하면은 제가 정말 어렵게 연락을 하지 않으면 만나기가 힘들어서 힘들고 실제로 이제 로컬들은 거의 대부분 웬만큼의 복지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좀 어려운 사람들은 더 만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걸프 국가는 좀 그런 특징이 있고 뭐 이집트나 이런 데는 정말 길거리 다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네, 그 행상부터 아이들 지금 또 떠오르는 추억 중에 하나가 아침마다 되면은 아이들이 학교는 안 가고 쓰레기를 청소하러 이제 오는 거예요. 또 지발라라고 쓰레기 내놔라 이런 말, 쓰레기 내놓으라 이런 말인데 이렇게 외치고 다니면서 아이들이 쓰레기를 걷고 뭐 이런 것들 정말 일반적인 모습들이 보이죠. 그래서 걸프 국가는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문화를 보기가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자국민이 길거리에서 생산하거나 이주 노동자들이 주로 이제 이주 노동자들이죠. 예. 네. 아니 제가 언제 누군가가 그쪽 놀러 갔다 오시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다 잘 살아가지고 집에 하나씩 유전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만큼 돈을 잘 쓰고 뭐 돈이 많다는 거야. 그래서 네, 그리고 없어도 많게 보이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 체면 문화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손님한테 돈이 없어도 환대를 해야 되지 없는 거 궁색하게 보이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이런 문화 코드도 있고 손님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거 안 보여줬을 겁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وقت غروب الشمس واقف على البحر بعيد عمال بحكيله واشكيله واشرح واعيد فجأة لقيتها وكنت فاكرها عروسة البحر خارجين من المية وتحلتها اقوى من السحر لما شفت قلبي بقيت للدقات والطبلة تقليلها بقوة ماري حاجات لما رأيتك خاربي راق وهنيت تفهمي ايه رويت انك غنيت انت الحب كتار قلبي ولا في خيال وريت
네, 지금 듣고 계신 음악은요.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신 두 번째 음악입니다. 어떤 노래인지 그리고 왜 소개해 주시는지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네, 이 노래는 중동 지역 출신 가수 노래는 아니고요. 이집트의 가수의 노래를 커버한 한국의 그룹 노래예요. 제가 진짜요? 왜 이거를 소개했냐면, 그러니까 아부 유스라라는 이집트 가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살라사 다카트라는 노래를 이제 불렀고 이거를 우리나라 B.I.G라는 그룹이 불러서 되게 많이 빅이네요, 빅. 아, 네. 예, B.I.G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한테 좀 잘 아는 사람은 알 것 같은데 이 노래를 선정한 이유는 우리 이제 한류가 굉장히 붐이잖아요. 네. 중동 지역도 한류가 좀 거세게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이제 뭐 중동 가면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쳐다보도 안 봤는데 요즘에 갔다 온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 굉장히 극진하게 대접받고 왔고 모래 지나가도 모래만 네, 지나가면 사람들이 자기한테 와서 막 인사를 한대요. 근데 저는 아직 그런 거는 제가 좀 뭐가 부족한지 저한테 와서 인사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어쨌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한류가 굉장히 거세게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이 그 B.I.G라는 가수는 제가 듣기로는 이제 한류가 중동 지역에도 있고 한 상태에서 그 지역 나라 말로 된 노래를 이제 커버해서 그 지역 시청자들한테 어필을 하고자 바로 예,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 되게 좋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발음이 어렸을 텐데 그거를 그럼 그러니까요. 알아봐도 거예요? 모르는데 어떻게 배워가지고 예. 네, 너무 대단한데 한번 네, 들어볼게요, 대단합니다. 선생님. 예. 노래 제목은요? 살라사다카트라고 3초. 3초? 예. 3초,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그러니까 사람을 어떤 여자를 저스트 봤는데 10미닛 같은 거예요, 선생님? 3초 만에 반했다. 3초 동안 심장이 두근거렸다. 뭐 이런 의미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3초. 한국 그룹 B.I.G가 부른 원제는 선생님이 발음해 주셔야 살라사다카트. 네, 3초입니다. 들어보시죠. وتمر شهور سنين على يوم ما ناسين انا شفتك امتى يا حب العمر شفتك فين وبنيجي سوا نحكي حكينا للبار النسرتم اقوى من السحر انت الحب بتاع قلبي ولا في الخيال اشكت في التقال وعيني يا سيدي على الأيام لما تهدي ورمنا غرام فجأة يهون كل اللي فات وعيني يا سيدي على الأيام لما تهدي ورمنا غرام فجأة يهون كل اللي فات. 너무 재밌는 노래네요, 선생님. 저 이런 거 있는 줄도 몰랐는데 선생님 알려주셔서 진짜 처음 알았어요. 네, 진짜. 처음 너무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네, 음악도 이렇게 재밌게 들어왔는데요. 또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또 걸프 국가들의 어떤 시민사회라는 것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고 또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은 어떤가요? 걸프 국가에서는 시민사회 활동이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무슨 클럽을 형성하거나 단체를 조직하는 게 대부분 금지돼 있고 있다고 하면 정부에서 허락을 받아야 되고 아니면 왕가에서 만들거나 정부에서 만들거나 이런 거 아니면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NGO 자체가 없어요. 예, NGO 활동이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그런데 이제 쿠웨이트 같은 경우만 살짝 예외적으로 살짝 좀 더 진보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는데 쿠웨이트가 이제 그 걸프 지역 쪽에서는 굉장히 그러니까 민주화 선도 국가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네. 그 이유가 현재 지금 쿠웨이트의 통치 가문이 있었고 그 반대편에는 비즈니스 상인 계급이 있었어요. 근데 통치 가문은 이제 돈은 없고
정치 권력은 갖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지역 사회에서 좀 이렇게 존경받는 패밀리의 역할로서 무슨 분쟁이 일어나면 분쟁을 해결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덕망을 좀 쌓아가는 가문이었는데 실제로 이제 쿠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또 바닷가에 나가서 돈을 벌고 오는 이 상인 계층이 굉장히 탄탄하게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상인 계층은 통치 가문에 경제적으로 이제 기여를 하면서 관계를 이제 형성하고 있었고 이런 관계였기 때문에 통치 가문은 상인 계층을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과정에서 서로 이제 지렛대 역할을 하면서 관계가 형성돼 있는데 이거를 깨지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그 영국이 이 지역을 이제 통치하게 돼요. 그러면서 전적으로 통치 가문에 이제 몰아주게 돼요, 세력을. 힘을 더 네. 준 거군요. 그러면서 조금 통치 가문이 자기 말을 안 듣는다. 그럼 상인 계층에 조금 더 이제 힘을 실어준다. 이런 식으로 밸런스 역할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석유가 발견되면서 통치 가문이 더 이상 상인 계층에 의존할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권력의 힘의 균형추가 통치 가문 쪽에 쏠리게 됐는데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통치 가문은 상인 계층을 함부로 할 수 없었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비집고 이제 왕가가 뭐 잘못하면은 탄원을 넣거나 상인 계층이 이런 식으로 하면서 민주주의가 조금씩 그래도 발전했어요. 쿠웨이트가요. 예. 네. 그러면서 쿠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클럽이나 학생 연합체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요. 활성화되어 있고 제가 2005년도에 쿠웨이트에 갔을 때 굉장히 감명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때 막 쿠웨이트 선거가 막 치러졌던 때였어요. 여성도 참정권을 부여받아가지고 여학생들이 몰려다니면서 누구를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캠페인하고 선거운동하고. 막 이런 거를 되게 굉장히 눈여겨봤었거든요.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민사회가 공적으로는 형성되지 않지만 마질리스라고 하는 하나의 소규모 모임 이런 것들이 곳곳에 있어요. 마질리스요. 아랍어로는 잘라사가 이제 앉다라는 뜻인데 앉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사랑방 문화라고 하면 되는데 이제 누구 유력한 패밀리에 마질리스가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일반인들이 하는 마질리스가 있을 수 있는데 그 텐트 하나 자기 집 앞에 쳐놓고서 거기 사람들 그냥 오가는 사람들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초대한 사람들 올 수도 있고 하면서 그 지역에서 이제 있었던 일 얘기하고 주말마다 이런 걸 하거든요. 반상회 같은 거. 그럴 수도 있고요. 그냥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근데 그러니까 그 뭐랄까 정치 가문 유력한 정치 가문이 한 마질리스 같은 경우에는 또 유명한 사람들이 오겠죠. 이때 강연도 초대할 할 수도 있고 시를 읽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양한 활동이 여기서 이루어지는데 이런 다양한 활동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그런 얘기도 나눌 수 있겠죠. 네. 근데 이 문화는 쿠웨이트만 있는 아니요, 거예요? 쿠웨이트 아니고 걸프 지역에 다 있습니다. 있어요? 네, 마질리스 또는 디완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여성들이 하는 그 마질리스는 쿠웨이트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없어요. 없다가 쿠웨이트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남성과 여성이 혼합돼서 서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공간도 쿠웨이트에서 처음으로 이제 만들어졌는데 주로 이제 지식인 계층, 뭐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제 마질리스에 참여하면서 그러니까 오피니언 리더 역할을 했던 거죠. 여기서. 지금도 활발히 지금도 하고 있고요. 네. 쿠웨이트가 확실히 조금 더 진보적인. 네, 근데 다른 기도 국가도 하나 봐요. 마질리스 다 하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네. 그게 뭐 그러면 어쨌건 거기서 의견이 모아지면 이것들이 이렇게 위로 갈 수도 있는 위로 거죠. 갈 수도 있는 네. 거죠. 그리고 통치 가문도 이런 마질리스에 와서 얘기도 해요. 오픈된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잘라싸 앉아서 이야기하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같이 차를 이렇게 마시면서 마시면서 얘기하고 네. 그리고 이제 술은 안 드시잖아요. 술은 하람 금지죠. 나는 네. 안 돼. 그 나라 못 갈 것 같아.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런 분위기가 조금 더 달라지면
그런 모임들을 해왔던 경험들은 있기 때문에 네. 어쩌면 시민사회가 조금 더 힘을 가질 수도 있겠네요, 선생님. 시민사회로서의 역할을 밑바닥에서 이런 단체들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정부에 뭐 대항하거나 이런 식의 네, 참여대 같은 서구적- 단체는 없는데 네, 서구적 관점의 시민단체는 아니지만 네. 있다라는 거. 네. 아, 난 너무 좋은 정보인 것 같아요, 선생님. 안 그랬으면, 조사회는 그런 게 아예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뭐 왕족이 지배하고 막 이러면서. 그럴 수 있는데, 네, 좋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도 좀 풀리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 다시 가기 시작했는데요. 네. 선생님, 지금 근데 또 유가가 너무 비싸가지고 지금 비행기 값이 2배래요. 두 배입니다. 너무 비싸죠. 그래서 네. 저희는 못 갈 것 같고 아직. 수영팀장도 엄청 해외 나가는 거 좋아하는데 지금 못 가고 저희가 발이 묶였는데요. 네. 만약에 제가 지금 저랑 수영팀장이랑 걸프 국가를 놀러를 간다. 선생님 하나만 딱 놀러 한 간다. 국가만 좀 네. 소개해 주세요. 선생님 그 여행하기도 좋고 음식도 맛있고 좋은 문화가 있는 데를 좀 알려주신다면 어디예요? 막 이러. 네, 입문용으로는 일단 아랍에미리트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입문용. 네, 접근하기 쉬우니까요. 근데 이렇게 경유도 많이 하고. 네. 그리고 여기가 뭐 서구 문화와 아시아 문화, 중동 문화가 섞여 있고요. 전통과 현대가 있기 때문에 각종의 문화를 다 즐길 수 있는 곳이 아랍에미리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그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랍에미리트도 사람들이 그 두 발은 관습과 전통에 두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여전히 해변 비치에서 애정 행각을 벌인다거나 수영복은 괜찮아요, 선생님? 수영복도 뭐 괜찮기는 하죠. 사람 지금 눈치를 봐가면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지금 있는 사람들이 서구인들이 많고 저 사람들이 그런 의상을 입었다 그러면은 뭐 할 따를 수 수 있고, 있죠. 네. 예. 그리고 이제 허용되지 않는 공간에서 술을 마신다거나 뭐 이러면은 안 되고 아랍에미리트 그 몰이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왜냐하면 날씨가 더워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이제 몰에서 쇼핑하러. 쇼핑하고 굉장히 면적이 넓어요. 근데 거기 곳곳 써 있는 곳이 의상 준수하고 애정행각 하지 말고 이게 마크 그림으로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존중해야 될 거는 존중해야 된다. 하지만 그거 빼고는 기본적인 거 존중해야 될 거 빼고는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정말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데 여기서 조금 발전해서 현지 문화를 즐기고 싶다. 네. 그러면은 뭐 중국. 중국, 사우디나 뭐 쿠웨이트, 오만도 좋습니다. 오만도요. 네, 다 아름답다고 좋아요. 하셨었죠. 네, 오만에. 네, 네. 사우디는 나라가 엄청 크잖아요, 선생님. 그죠, 네. 대신에 그 사우디에는 메디나 메디나는 메카, 메디나가 서쪽이고요. 다 있죠. 예. 거기는 저희도 가봐도 되는 거예요? 어, 이슬람 안 믿으면 가도 돼요? 아니요, 안 그게 돼요? 요즘 그러니까 좀 복잡한 얘기인데 그 이제 사우디가 그 지역은 무슬림만 허용을 해서 비무슬림은 들어가지 못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제 조금 풀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다가 코로나 때 다시 이제 막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현지 조사로 사우디랑 아랍에미리트를 7월 달에 이제 계획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들어가려고 이것저것 조사해 봤는데 비무슬림이고 지금 코로나 시국 물론 풀리긴 했으나 코로나 시국이고 그렇기 때문에 게다가 특히 거기다 플러스 한 가지 더 요소가 있는데 하취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사람은 못 들어가니까 웬만하면 들어오지 말라라고 이제 제가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메카 메디나는 지금 있을지는 아닌 것 같고요. 나중에 조금 지나서 가면 되고 리야드를 일단은 수도니까 한번 공략해 보는 것도 괜찮죠. 근데 굉장히 보수적인 곳이 리야드예요.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 사막 한가운데 있어가지고 되게 덥겠네요, 선생님. 덥지만은 그 보수적인 문화를 품고 있습니다. 내륙 지역의 특성. 네. 근데 지도를 보면 메카 메디나는 조금 이렇게 바다에 접해 있고 하기 때문에 문화가 되게 많이 다른 문화가 섞여 있어요. 이슬람 문화뿐만 아니라 게다가 전 세계 무슬림들이 성지순례를 오잖아요. 네. 자기 문화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굉장히 코스모폴리탄한 도시가 오히려 거기가 그 지역이고 그리고 사우디 방금 이제 얘기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중부 내륙이 있는 그 리야드는 보수적인 지역이고 서부는 코스모폴리탄이고 동부는 굉장히 서구화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여기서 유전이 많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서구의 회사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와가지고 글로벌 회사들이 네, 그래서 들어와있군요. 미국이나 뭐 영국의 회사들 이런 서구 회사들이 들어왔는데 이런 회사들이 들어오면서 서구 문물을 전파하고 생각까지 전파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랍의 봄이 일어났을 때 동부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무엇이고 이런 걸 아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특히 이 지역에 시아파들이 많아요. 좀 이렇게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시아파가 민주주의 사상을 알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 지역에서 이제 일어나고. 대규모 이제 시위가 일어난 거죠. 아, 그렇구나. 제일 맛있는 제일 맛있는 게 뭐예요라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너무 민망스럽네. 6개 국가에 다 각자 맛있는 게 있을 텐데 선생님 제일 맛있는 게 뭐예요? 이럴 수가 없네. 물어보려고. 그러니까 음식은 네. 이 지역은 제가 또 음식 문화에 관련된 책을 썼거든요. 오, 그래요? 책 이름 한 번만 불러주세요. 저희는 마구 홍보해도 됩니다. 아, 그래요? 책인데요, 오래됐습니다. 요즘엔 제가 책을 잘 안 써가지고 할랄 신이 허락한 음식만 먹는다라는 좋은 책이에요. 것 같아요. 네. 예. 제목만. 그 책에 보면은 이제 조금 나와 있는데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로컬 음식이 별로 발달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기후가 안 좋아가지고 빡빡하고 그렇지. 척박하고 뭐 이렇게 식물도 자라지도 않고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 단순한 조리법. 예를 들면 동물을 막 잡아요. 양을 막 도축했어요. 그러면은 바로 구워가지고 먹거나 빵을 바로 구워서 만들어 먹거나 이런 식인데 인도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카레나 들어오고 막 이런 식으로 인도의 요리법에 좀 들어왔고요. 중동 지역의 음식의 대표성을 띠는 국가는 레바논, 시리아 이런 샴 지역이에요. 이 지역이 강우량도 풍부하고 지중해 지역에 근접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먹을 것이 굉장히 많고요. 특히 이 지역은 과거 이슬람 문명의 수도가 있었던 지역이에요. 그래가지고 시리아가 이제 다마스커스가 과거 이슬람 우마위야 제국의 수도였는데 그 밑에 이제 아바스 시대에는 바그다드가 수도였거든요. 네. 각종 산의 진미가 다 이 지역으로 모이거나 통과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음식, 레바논 음식점을 가면은 한국에도 있어요. 한번 맞아요. 꼭 봤던 것 같아요. 가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참 무식하게도 거기 제일 맛있는 게 뭐야? 네. 네, 다음으로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걸프 국가들과 한국과의 관계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BTS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2019년에 또 콘서트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한국이랑 또 군사적으로도 되게 거의 동맹 수준으로 관계를 맺고 있고 한데 이 국가들과 외교 관계는 어떨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좀 가면 좋을지 그런 제안이 있다면 또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코리아 아미 팀장이 BTS 그렇게 인기 많아요, 선생님? 예, 인기 많다고 들었고요. 예, BTS의 그 아미들이 사우디 전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019년도에 아미들이 굉장히 큰 기여를 했죠. 서로 이제 연대해가지고 사우디 당국하고 사우디의 그 상징 빌딩을 보라색으로 물들이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아미들이 기획을 했고요. 세계 아미들 굉장히 주변에. 활발합니다. 사우디 여성 우리가 침묵하고 있을 것 같지만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사례를 바로 사우디 아미들이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걸프 국가와 우리나라 관계는 굉장히 좋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 이후에 급성장을 했죠. 예. 근데 자본 하나 없이 인력 자본에 그러니까 인적 자본에만 의존해서 성장을 했잖아요. 한강의 일이죠. 이거를 부러워해요. 그래서 제가 만나는 아랍 친구들마다 도대체 그 비결이 뭐니라고 항상 물어봐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우리를 배우고 싶어 하고 그래서 우리는 근데 그 노하우가 사실은 인적 자본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알려주려고 해도 알려줄 수가 없어요. 예, 바꾸자 그래 기름이 네. 없어서 가능했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항상 그 외교가에서는 그 외교관들을 모시고 이제 아니면 그쪽 그 귀빈을 모시고 얘기할 때 무슨 행사가 있으면
한국의 인적 자본과 그 지역의 그 경제력을 바탕으로 앞날을 도모하자 이런 그 레퍼토리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아랍 사람들 되게 싫어해요. 우리를 돈으로만 보느냐. 그럴 수 있겠다. 네. 네.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맨날 이런 레퍼토리만 외교적 수사로서 사용하고 있는데 요거를 넘어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들을 진정한 그 친구로서 대하고 그 지역 우리가 사실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 지역에 뭘 전수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맞아요. 배울 게 너무나 많은 지역이에요. 간단한 착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랍에미리트만 보더라도 지금 벌써 뭐 우주로 비행기 그 우주선도 날리고 그리고 AI 대학교도 설립하고 미래에 식량이 없을 때를 대비해서 화성에 그 식물을 재배하는 방법을 연구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고 그래서 그리고 저는 특히 이제 아랍에미리트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이런 것들 말고 2016년도에 아랍에미리트가 미니스트리 오브 해피니스를 신설을 했어요. 해피니스. 네, 행복부. 그래서 네. 국민들이 정말 어떻게 특이하다. 하면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제가 고민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서 우리도 저러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도 행복부 만들어주세요. 저 그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정말 이 지역한테 뭘 기술을 전달하고 노하우를 줄 대상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맞아. 그 착각에서 좀 빠져나와야 앞으로의 방향 설정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전이나 팔아. 원전 팔고 무기 팔고 맨날 이러려고 그래서 행복부나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정말 그 말씀해주신 부분은 아시아팟을 하면서 계속 느끼는 바인 것 같아요. 어느 나라에 대해서도 한국은 뭐 물론 저 큰 나라 미국, 유럽 이런 데들한테는 우리가 뭘 줘야 된다고 생각을 전혀 안 하는데 그 외에 모든 국가한테 우리가 뭘 전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상한 이게 생각을 하고 위계 질서 상에서 이해를 하는 거죠, 국제 질서를. 그쵸. 예. 형님한테는 예. 받아야 되고 뭐 이렇게 쭉쭉 내려가나 봐요. 그래서 이 착각을 좀 얼른 깨야 될 텐데 네, 이런 배울 점도 많은 국가들이긴 한데 지금 현재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 걸프 국가들이 이제 직면한 도전 네. 그리고 또 희망 이런 것들은 뭐라고 보시는지 궁금해요. 네, 걸프 국가들이 직면한 도전은 딱 한 가지죠. 석유 기반으로 지금까지 성장해 왔는데 이것이 종말을 고할 때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를 대비하는 과제가 가장 큰 도전 과제이고요. 그 차원에서 이제 각 국가 6개국이 미래 비전을 다 이제 발표를 하고 이루고 있고 있습니다. 미래 비전의 핵심이 이제 탈석유, 그쵸. 탈오일머니인가요? 네. 탈석유 경제 정책인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직면한 도전 과제인 거고요. 그리고 희망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랍에미리트의 사례를 봤을 때, 그 사람들은 지금 사실은 아랍에미리트의 예를 들어드리면 미래에 100년을 바라보고 살고 있어요. 국가 정책이. 그래서 그러니까 화성에 탐사선도 보내고 뭐 거기서 식물을 어떻게 재배할 것인가 이런 데 관심을 쏟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어찌 보면은 지금은 아니지만 미래 100년 후에는 우리가 세계를 이끌고 가겠다라는 비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또 우리가 또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멀리 보고 네. 행복부도 좀 만들고 네. 선생님은 어떻게 오늘 이제 질문 드릴 건 다 끝났는데 처음 아시아팟 오셔서 녹음하셨는데 어떠셨어요? 너무 편하게 잘 이야기할 수 있게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는 이야기들을 정말 핵심만 이렇게 쏙쏙 빼서 들은 것 같아서 죄송스럽네요, 선생님. 선생님이 다 공부하신 거를 제가 쏙쏙. 돌대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돌대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돌대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돌대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당신이 우리의 든든한 배후 0% 0% 0% 0% 우리가
받는 정지원 0% 시위꾼 아냐 시민의 파수꾼 유엔이 인정하는 시민단체 파트너 행동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권력 감시기구 참여연대 놀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무한해 놀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놀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무한해 놀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네, 어민아 쌤 저희가 접하기 힘든 걸프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다각적으로 들려주시고 또 이러면서 저희가 한 대륙을 또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나라들에 대한 뉴스를 들으면 예전과는 다르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청취자분들도 그랬으면 좋겠고, 네, 걸프 지역의 문화, 여상 그리고 현재 도전과 희망까지 알차게 정리해 주셨지만 아직 해주실 얘기가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모실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면서 이제 그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함께해 주신 황채영 팀장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시아 TMI 걸프 지역 두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